할렐루야, 또 금방 뵙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룻기로 곧 들어가게 되는데요. 룻기는 굉장히 짧은 장이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사실 굉장히 고요함 속에서도 은혜가 가득한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처리하던 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의 온니엘과 사사기 13에서 16장의 삼손 사이에 속한 어느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데요. 룻의 남편 보아스가 다윗보다 3세대 앞선 인물을 고려한다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후반기에 속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룻기의 핵심 단어는 폭풍 속이 짧은 고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 목가적인 고요함은 사사기의 어떤 거칠은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과는 좀 크게 대조가 되기도 하죠. 사사기는 정복과 해방의 전쟁에서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라면 룻기는 평화로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의 안식이 이루어지던 때에 발생한 가정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한 이야기이고 사사기에서 이제 펼쳐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저희 애들하고도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사기를 잠깐 어떤 특정 구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고 왜 이렇게 죽이는 사건들이 많냐고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룻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살인이나 그런 배신이나 이런 겁탈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훨씬 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굉장히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의 사건들은 출애굽 이야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룻기의 구조를 보시면 궁핍을 다룬 주제가 이제 초점이 첫 번째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근, 불임, 고립, 죽음, 무기력함이 있다가 마지막 배경에는 궁핍이 충만하게 되는 풍요, 결실, 공동체, 생명, 희망의 이야기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면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이 낮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룻이 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일들의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문체로 인해서 조금 주목을 끌기도 하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함 때문에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지금 가정, 가족, 종교적인 헌신, 땅, 추수, 사랑, 나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아주 목가적인 문학과 연결되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빈소는 나오미의 가족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낸 가뭄에 상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플롯은 롯의 어떤 새로운 충족감,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을 추수와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룻기의 룻은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나중에 룻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와 평행을 이루는 선한 모압인의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평범한 가족에 불과하지만 구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또 아주 평온한 고요 속에 이 룻기 장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다음 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